안녕하세요. 정밀일진 홍철중 대표입니다. 2021년 4월 5일이죠. 8시 55분 지납니다. 이거 장 시작되기 전에 오디텍을 한번 볼게요. 오디텍. 오디텍을 보게 되면은 한번 이 상세 정보 한번 봐볼게요. 이렇게 코스닥 벤처기업이 있고 소형주죠. 액면가 500원, 자본금 58억. 전일 시가총액이 898억입니다. 장 시작되기 전인데요. 뭐큰 종목은 아닌데 오디텍을 요걸 보게 되면은 이런 기사가 하나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슈가 뭐가 되고 있는지 체크를 한번 해보니까 보면 삼성 테슬라의 LED 헤드램프 공급한다는 3월 31일 날, 그러니까 지난주에 이게 올라온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올라온 것 같은데 뭐 갱신됐다는 얘기도 나오고 급등위는 다 이런 얘기 삼성입니다. 얘기 나오고 계속 나오고 반도체 납품 공급한다 이렇게 나오고 이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요 이슈하고 맞물려서 차트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볼게요. 늘 그렇듯이 제가 늘 볼 때 이 종목을 지금 얘기하는 것은 이 종목 추천하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혹시 관심 있거나 가지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아래는 지지가 있고 위에는 저항이 어디 있는지 뭐 이런 정도 체킹 포인트를 한번 보세요. 뭐 내가 얘기하는 건 정답일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참고사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요걸 한번 볼게요. 뭘 보냐면 연봉을 한번 볼게요. 뭐 어떤 사람들은 늘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차트를 얘기를 하면 뭐 심지어는 차트 충이라는 말까지 들어가면서 얘기를 드리는데 5분봉 기법이라든지 기법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으면서 차트 얘기를 하면 차트 충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기술적 분석도 대단한 의미가 있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기서 다 일일이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같이 분석을 하는 거 펀더멘털 재무제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냥. 아주 기가 막힌 얘기를 하도 많이 들어서 야 정말 차트를 이렇게 많이 안 보는구나 싶어요. 이게 뭐 방송에서도 뭔가 잘못된 것도 많지만 그걸 또 맹신하는 사람도 많고요. 그러니까 주가라고 하는 건 단지 한 가지만 가지고 올라가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를 보는 건데 저는 이제 수급의 논리를 먼저 보는 거거든요. 그 짤방으로 다 지금 이제 한 10분 내로 방송 만드는 거고요. 그런 점 참고해서 들어보세요. 15,590원에 고가를 형성했고요. 그게 이제 2009년이에요. 그 다음에 1,124원에 저가를 형성했고요. 이렇게 보는 이유는 이 주가가 오디텍이라는 회사의 주가가 역사적으로 보는 거예요. 한 20년 가까이, 한 17년, 15년, 14년 정도 됐네요. 그죠? 지금 보이는 화면에서는. 그럼 화면에서 제공하는 얘가 이 회사의 주가 움직임을 이만큼 움직인 거잖아요. 5위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럼 지금 현재 주가는 여기잖아요. 이런 걸 보는 이유는 거래가 많이 거래됐던 이런 가격대를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도 거래가 많이 생겨요. 그리고 단지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이런 추세선들이 무의미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보시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얘가 올라온다면 여기 보시면 얼마죠? 가격대가 이렇게 보시면 9,000원대에 이 저항이 하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얘가 만약에 이렇게 올라오면 이 추세선에 부딪힐 수 있겠다라는 생각 가져야 되겠죠. 무의미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거든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 분이 많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여기도 한번 각오해 볼게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면 이 저점을 형성했던 부분을 연결해서 이렇게 보면 여기가 지금 왜 반등을 했는지 알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그럼 반대로 여기도 반등을 했었죠. 윗골이 달았다가 깨지면서 반등했다가 쭉 갔다 반등했다 빠진 거죠. 여기까지. 그죠? 그리고 이렇게 올라온 거잖아요. 그럼 이 추세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겠죠. 더시 올라오면 여기도 중요할 거예요. 그러면. 이런 가격대들이 무의미한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기술적 분석이 차트쟁이라는지 소리를 이렇게 들어가면서까지 제가 왜 이 방송을 하겠냐고요. 굉장히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무시하지 않을 만큼. 이런 것도 좀 보시라는 거죠.
그리고 아까 이제 삼성전자 얘기 나오고 테슬라 얘기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 이제 맞물려서 그럼 요 부분을 세부적으로 보겠죠.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보면 요 부분에서 보게 되면은 여기 한번 볼게요. 요 부분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요거 한번 지워볼까요? 요 부분에서 보게 되면 여기죠.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내려지잖아요. 내리기만. 근데 최근에 이렇게 3년 정도 내리다가 보시면 이 고가를 낮아진 부분이 높이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를 변곡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변화를 줬다. 이렇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내려오기만 한 주가 흐름이 고가가 낮아진 흐름이 이제 고가를 높여가고 있잖아요. 이런 데 의미가 있는 거죠.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기는 올해 연도에 들어오게 되면 변곡이 시작됐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아까 그런 소식들은 그 내재적 가치를 따져봤을 때 그런 소식들은 이미 반영이 되고 있었구나라는 생각도 들 수 있는 거죠. 그냥 한순간에 3월 30일 그 기점으로 해서 기사가 그냥 뚝 떨어진 게 아니고 내용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생각도 들 수가 있는 거죠.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한번 보면 자, 이제 월봉이죠. 월봉을 보게 되면 이제 고가가 이렇게 낮아지는 모습이 눈에 현격히 들어옵니다. 이게 이제 2009년, 그죠? 2009년, 2011년, 여기 2013년, 그 다음에 15년 계속 낮아지잖아요. 이렇게. 계속 낮아지다가 자연스럽게 낮아지다가 여기서 바뀌잖아요. 그쵸? 그러면 여기 내려오다가 다시 반등을 했는데 높이지 못하고, 반등을 했는데 높이지 못하고, 반등을 했는데 높이지 못하고, 그죠? 또 반등을 했는데 높이지 못하고, 또 반등을 못 높여요. 또 반등해도 못 높이고요. 반등에 못 높이고 반등했는데 이번에는 보시면 여기서 높이기 시작하죠. 이 구역이. 그러면 딱 보면 여기가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근데 지금 여기가 거래가 많은 가격대이다라는 것도 알 수 있는 거. 5천원 금방이. 그럼 얘가 이쪽으로 깨고 들어가게 되면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이런 것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제가 늘 얘기하지만 재무제표, 가치투자 이런 것도 다 나쁘다, 좋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네, 한 번쯤은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공부를 해보시라고 지금 얘기 드리는 거지, 이걸 가지고 뭔가 절대적으로 뭘 얘기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해 좀 하지 말아줬으면 좋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는 얘가 월봉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월봉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대목인 거죠. 어떤 대목이냐면은, 음, 적어도 여기서 5천원 부근에서 거래가 많았던 이 지점에서 변화를 주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는구나. 그러면 여기도 한번 연결시켜 볼게요. 이렇게. 연결시키면, 아, 5천원 부근이 과거에 2011년과 12년에 형성됐던 가격대를 지난 3월에 코로나 때 일제히 빠졌던 그 종목의 이 자리를 깨고 싶지 않구나. 이런 판단도 드는 거죠. 그걸 살려낸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좋은 소식도 들어오면 이슈가 되니까 그게 잠정적으로 누군가는 끌고 올라가고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기준을 만들어 간다는 것은 관리를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도 들겠죠. 그럼 지금 7,750원의 뒤에는 이렇게 5,000원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이 월봉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아니, 잠정적으로 이게 좋다 그러면 이 밑으로 내려오면 이 애써서 만드는 저항들을 뚫어놨을 때 의미가 있겠죠. 그래 변화를 준 시점이잖아요. 얘가 변곡이라고. 그렇죠? 네, 그러면 얘가 점점 고가를 높여간다 그러면 적어도 이 10,000원 부분대까지 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할 때 파동의 범위가 5,000원에서 이 10,000원대로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는구나 이런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오디텍이 가지고 있는 내재적 가치 자체가 이렇게 누군가는 이 가격대를 가지고 움직인다는 거죠. 이게 이제 자연스럽게 보일 때 그 종목이 누가 개입을 하겠죠. 왜냐하면 이런 개입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차트가 지저분해질 수밖에 없는 거고 차트가 왜 깨끗하겠냐고요. 이유는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렇죠. 왜 관리를 할까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종목을 예를 들면은 내가 이 주식을 이끄는 사람이라면 역으로 생각해 보면 누구나 이걸 볼 거란 말이에요, 이 차트를. 그러면 이런 추세선은 형성돼 있는 거잖아요. 저만 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얘가 이렇게 깨버리면요, 흐름 자체가 어떻게 돼? 이 평의 정배열이 됐던 것이 역배로 돌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은, 아, 이거는 역배로 돌아간다는 것은 뭔가 안 좋구나. 이런 생각을 갖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저항이 생기겠죠, 걔들 입장에서는. 그럼 이 저항을 만들려면 그걸 다 소화해놓고 모멘텀 갖고 올려야 되는데 그게 쉽겠습니까? 다시 한번 주가가 떨어진 것을 다시 잡아갖고 올려야 되는데, 즉 돈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 다시 올리려면. 그 올리면 뭐예요? 나중에 또 받아갖고 내가 팔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일단 주가가 시작되면 얘네들이 만들어서 올라가 놓고 끌어놓고 어떻게 될까요? 애들 따라오게 돼 있죠. 싸질 때 받으려고 하는 성질이 개인들은 대다수가 많잖아요. 언제든지 얘네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던지고 나올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놓고 시작한단 말이에요. 주식 파동이 그래서 차트
차트 충이라는 말까지 써가는데 사람들이, 그건 제가 이게 멍청해서 그래요. 이걸 이해하지 못하는 너희들이야말로 충이야. 어. 차트의 기본적으로 이건 기본적인 수급의 논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이렇게 비평하는 너희들이 충이라니까. 어? 근데 그건 생각 안 해놓고 이 차트 갖고 얘기를 하면 충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어? 이거 뭘 충이 얘기를 하는지 벌레야? 좀 생각을 하면서 얘기를 하세요.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니까. 자, 그러면 주봉을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주봉을 넘어가게 되면, 자, 보세요. 이렇게 제가 한번 당겨 볼게요. 이렇게 흐름을 당겨 보면 이런 대추세가 하나 보인단 말이에요. 2009년서부터 내려온 이 대추세 이렇게 그죠? 보이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얘가 이렇게 올라온다면 이 대추세에 저항이 생길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가져야 돼요. 왜냐면 이렇게 흐름을 계속 고가를 낮추면서 이렇게 내려갔잖아요. 이렇게. 그럼 다음에도 여기는 체키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럼 얘가 올라오면 여기서 내가 대응을 해야겠다. 이런 자리 하나하나를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좀 전에 그 월봉을 통해서는 우리가 5,000원이라고 하는 가격을 받고 위에서 보면 여기 한 10,000원 부근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미 여기서 보게 되면 얘는 변곡이 시작한 구간이 여기 되고 지지자가 뚜렷한 구간이 여기 되고요. 그죠? 그러면 5,000원보다 약간은 6,000원대부터 시작을 해서 추세선이 또 만들어지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될까요? 자연스러움을 깨게 된다면 즉 가지고 계신 분, 이 종목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쪽으로 구역으로 들어가게 되면 내가 대응을 할 수 있는 하나의 뭐가 되는 건지 기준이 잡히잖아요. 기준이 적어도. 그러면 내가 여기서 지금 이게 1112 대표님 이쪽으로 황 대표님 이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여기 잡아도 되겠네. 그런데 주가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이렇게 갈 수 있는 게 아니죠. 모르잖아요. 그러면 뒤를 보게 되면 리스크를 보는 거죠. 5,000원에서 지금 5,000원에서 한 6,200원 정도 보이잖아요. 요 간격이. 그러면 지금 7,600원이잖아요. 현재 가격이 7,600원. 그러면 이 차액이 뭐가 되는 거예요? 리스크 범위가 되는 거죠. 그럼 이게 너무 비싸다 그러면 너무 비싸게 형성됐다 그러면 뭐가 되는 거야? 나의 리스크, 내가 잘못했을 때 이렇게 대응할 수 있는 그 기준이 멀리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건 들어가면 안 되겠죠. 이런 판단할 수 있는 기준 때문에 자꾸 얘기 드리는 거예요. 이제 주식을 시작하는 주린이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얘기하는 이 자체가 굉장히 버거워요. 왜냐면 양봉, 음봉도 모르겠고 추세라는 말도 모르겠고 변곡이라는 말도 모르겠고 이런 것도 모르는데 이제 황 대표가 자꾸 이런 말 쓰니까 너무 어려워하는데 용어의 용어, 주식시장에 쓰는 용어이기 때문에 이런 정도는 알고 가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디텍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여기서 하나로 묶어서 표현을 해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표현되냐면 왼쪽 위에는 월봉이고 그 다음에 주봉이고 그 다음에 여기 일봉이에요. 이거 하나를 이제 보시면 이런 생각이 들죠. 주봉에서 이렇게 딱 보면 이 추세선을 그리게 되면 지금 여기가 아까 좀 전에 설명했던 올라오는 이 지금 여기 걸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죠. 예. 이래서 여기가 걸릴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 꼭지를 걸렸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 들잖아요. 그러면 이 흐름이 여기서 나타나는 선이 이렇게 지금 형성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예, 같은 부분이죠. 저 부분이.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형성됐을 때는 일봉을 봤을 때는 이렇게 넘어가고 있고요. 그쵸? 예. 일봉에서는 이게 형성된 자리가 이렇게 넘어갔는데 얘랑 같은 자리는 여기가 아니라 여기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이걸 좀 지워볼게요. 또. 잘못 보시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죠? 그러면 좀 전에 여기서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오디테 같이 봤던 이 부분을 한번 봐볼게. 아까 이 부분을 보니까 얘는 부분을 봤을 땐 이렇게 그 부분을 보니까 한 10,000원대 정도 형성됐잖아요. 그러면 구역을 한번 보는 거죠. 10,000원대는 어디서 왔나 이렇게 보게 되면 여기 이제 월봉 했었잖아요. 주봉. 근데 여기는 화면상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다시 한번 저 대추세 그림하고 한번 보면 요거 형성된 거는 요렇게 형성된 걸까요? 요렇게 올라온 거. 여기 이렇게 형성된 건데 좀 공간이 생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얘기 드리면 요거는 월봉. 지금 빨간색은 월봉을 지금 제가 그리는 거고요. 그러면 저 위에서 그린 2018년도의 그림이니까 여기가 형성되면서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렇게. 그렇죠? 그 다음에 일봉상 그리게 되면 이렇게 그려질 거고요. 이제 요거를 다시 아까 좀 전에 표현했을 때 그림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약간 틀어지죠. 그림이. 이런 식으로 틀어지죠. 이렇게. 그리고 요게 그리면 이렇게 틀어지는 거죠. 이렇게.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얘가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이걸 맞다 틀렸다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죠? 정답이라는 것은 우리가 주식 세계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그럼 이 부분이 지금 동그라미 친 부분이 이미 이렇게 저항이 있구나라는 생각은 드는 거죠. 대추세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저항이 일어날 공간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가격대라는 말을 쓰는 거죠. 저항 가격대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대, 띠. 그러니까 범위가 되는 거죠. 이렇게. 예, 요 부분이. 그럼 이것만 딱 봤을 때는 아까 봤을 때는 조금 아까 그 요 여유 공간이 한 10,000원대까지 열렸었는데 이거 보기엔 이제 쫓아가기가 좀 부담스럽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면 아 이게 이 대추세의 흐름이 월봉에서 봤을 때는 이게 지금 이기지 못하는구나 흐름을 이런 생각 드는 거죠. 그러면 예, 아까 그 이슈가 있었고 내용이 좀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미 여기서 선반영이 됐을 가능성이 높겠구나. 그래 주가가 왔을 때 그 선반영 됐을 때 그러니까 돈이 많은 흐름을 결정하는 메인 주체 입장에서는 이미 이 소식을 알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죠. 왜냐하면 공급하고 그 계약을 아까 말씀드리면 삼성전 테슬라하고 얘기 나왔던 부분이 이미 논의되지 않았을까 싶고 이미 주가는 반영되지 않았을까 이런 판단도 해보는 거죠. 저는 그런 판단이 들어가면 이 종목은 안 들어가요. 그냥 왜? 이미 주가가 많이 올라가 버렸잖아요. 많이 올라갔다는 건 선반영이 됐고 이게 만약에 빠지면 이렇게 되면 5,000원 밑에 이렇게 리스크가 발생을 하잖아요. 이렇게 너무 높잖아요. 가격이. 왜냐면 여기는 저항대가 있고 가격대 이렇게 저항대 가격이 있고 이미 여기서는 보게 되면 변곡이 발생한 시간을 봤을 때는 언제 타임이었냐면 이때 양봉이 나면서 바꿔준 자리가 작년 7월이거든요. 그때부터 얘는 이미 이런 얘기들이 논의되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판단해보는 거예요. 순전히 이제 황 대표 생각겠지 이런 것들은. 아 그래서 이미 그 재무제표라든지 이 영업이익률이라든지 그다음에 기타 등등의 내용들이 여기 이미 주가에 반영이 돼서 주가는 이미 여기 와 있지 않겠냐. 그러면 이 모멘텀이 더 발생해서 이걸 뚫기에는 부담스럽다는 거죠. 그러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향후 주가가 여기를 뚫고 안착이 되는 모습이 나온다면 여기를 뚫고 안착의 모습이 나온다면 이 오디탁이라는 회사는 뭔가 변화를 주려고 누군가 강력한 그 메인 주체가 끌어올리지 않으면 그게 바뀌기 어렵잖아요. 그런 판단을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오디텍은 지금 하는 것보다는 저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구간이라는 게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신규 진입 들어간 사람 입장에서 저 같으면 만약에 내가 이걸 들어가려고 생각했다면 전 이거 판단하는 거죠. 아 이건 들어가면 안 되겠구나. 너무 많이 왔다. 너무 비싸다. 저항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 그 다음에 가지고 계신 분 입장이었다면 아 이게 이쯤에 대해서 저항이 있구나. 그러면 여기서 내가 비중을 줄인다든지 그죠? 비중을 줄인다든지 아니면 여기까지만 내가 수익을 보고 여기서 멈춘다든지 이런 판단이 드는 거죠. 주식은 무조건 들고 있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고 무조건 그냥 잘라나간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말을 자주 쓰잖아요. 그래서 오이텍 이런 종목을 보면서 한번 이런 정도는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유를 가져야 되지 않나 싶은데 여러분 너무 그 펀드멘털 기술적 분석도 아니 기본적 분석이 돼야 되는 게 맞아요. 뭐 분인하지 않아요. 근데 지금 내가 한 18분 정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기술적 분석도 여러분들한테는 굉장히 유용한 이런 내용이 담고 있다는 것도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하는 게 황 대표의 지금 바람입니다. 자, 좋아요, 구독, 그 다음에 알림 기능 부탁드립니다. 결론은 어떤 거냐면요. 리스크의 범위가 5,000원이 뒤에 있잖아요. 범위가 있고 위에 저항이 있으니 지금 현재 위치는 들어가기는 그렇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가지고 온 사람들은 대응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참고해서만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일찍 홍철중 대표였습니다.